오늘의 주제, 상법 통과, 주식시장의 악재인 이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고민했던 부분은 이 상법 통과, 24일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고요. 국회의원들이 뭐 주말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해. 쓸데없는 거는 더럽게 열심히 해, 개놈의 새끼들이. 갑자기 또 열이 받기 시작하네. 제가 왜 열을 받았는지는 단순히 24일 노란봉투법 통과랑 25일 어저께 일요일이었어요. 상법 통과. 자,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는 것과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이라는 두 가지가 기업의 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킬 수 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판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자료 준비할 시간이 도저히 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먼저 조금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좀 챗GPT의 힘을 좀 빌어가지고 제가 아까 챗GPT하고 이거랑 같이 이야기를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럼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줘 했더니 요약해준 겁니다. 사람보다 나 어떤 때 보면 얘도 많이 틀리긴 하지만은 자, 오늘 한번 요걸 바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고 저는 걸리적거리니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을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한 4시부터 안 쉬고 한 5시간째 일하고 있는데 이것도 체력이 받쳐줘야지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5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일을 했다는 얘기고 5시간 반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뭐 전화 받을 거 받고 뭐 하면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카톡 보낼 거 보내고 뭐 뉴스 볼 거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모니터가 4대가 필요한 거지. 자, 오늘 상법 개정 쟁점사항 요약입니다. 자, 집중투표제 의무화인데 이게 뭐냐면은 먼저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2조 원 밑줄 쫙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했다. 표를 몰아주는 제도온다.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먼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100주를 어떤 기업의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한 900주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00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이사를 그 회사에 이사라는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선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 1번 이사 1번 홍길동 이사에 대해서 자 찬성 반대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자 대주주는 900조를 여기 홍길동한테 저는 찬성합니다. 대주주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찬성. 근데 여러분들은 저 홍길동 완전 구려. 홍길동은 안 돼요. 하고 여러분들은 100주를 반대에다 줬단 말이야. 반대. 근데 어쩔 수 없이 100주야. 그럼 이거 누가 이기냐고요, 이거. 그래서 자, 1번 홍길동, 그 다음에 이제 또 2번 자 1번 했죠. 그 다음에 또 2번 이사 2번 이사는 누구로 할까? 2번 이사는 트럼프라고 해봅시다. 자 트럼프 또 찬성 반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대주주를 소액주주가 이길 수가 없어. 이거 900조가 아니잖아. 사실은 900만 주 정도 되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900주라고 이렇게 좀 보기 편하시게. 자, 근데 집중 투표제는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표를 말 그대로 이제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주는 게 뭐냐? 자, 이사가 만약에 이렇게 갖고 10명을 선임해야 된다고 칩시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거 공부 열심히 해왔어요. 자, 10명이면 자, 여러분들이 100주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몇 주가 돼요? 10명에 대해서 찬 가부를 하려면 1000주가 되잖아요. 1000주. 그렇죠? 자, 이 1000주를 가지고 최소한 이 홍길동 있잖아요. 홍길동은 내가 홍길동은 절대 이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 같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주를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죠? 1000주라고 할게요. 이 1000주를 홍길동한테 반대표를 내가 던져 풀어. 근데 대주주는 900주잖아. 그리고 이제 나 말고 다른 투표할 사람이 있지만 지금은 두 사람만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아니돼요. 아니돼요. 자, 그러면 대주주는 900주인데 나는 지금 10명 이사에 대해서 투표할 거 100주 곱하기 10명 하니까 1000주가 됐잖아요. 이거를 옛날 이경규 유행어처럼 모았어. 이걸 1000주를 반대표로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대주주에 투표하는 걸 이길 수 있고 홍길동을 내려앉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집중 투표제 설명은 제가 이거보다 쉽게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모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체크해 봅시다. 이거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해야 돼. 자, 이해가 되었다 1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2번. 자, 숫자만 기입하세요. 자, 체크하고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쌍방향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들으면서 설명드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엄청 저는 되게 쉽게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제가 또 설명이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고객 중심 오늘 고객 중심. 고객 중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체크하고 대부분 이해하셨으면 다음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답하실 동안에 자, 집중 투표제는 한꺼번에 한꺼번이 아니라 다시 설명 좀 드리면 내 표를 모아. 옛날에 서지원이 생각나네. 서지원이 그 새끼 그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는데 옛날에 내 눈물 모아 생각나네. 자식 왜 이렇게 일찍 갔냐. 옛날에 서지원이라고 있었잖아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잘 부르기 힘드네. 하여튼 노래 이제 음이울은 생각이 나는데 내 표를 모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돌직구님 오셨어라. 1번 돌직구님 뭐 당연히 이해하실 것 같고. 자, 대답이 없는데 갑자기 또 김종서 노래가 생각이 나네. 대답 없는 너. 대답 없는 너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없는 너 노래는 어떻게 부르더라. 하여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가려져 불었네. 좀 가려졌으니까 다시 캡처를 떠올게요. 아이고, 다시 붙이면 되지. 컨트롤 V 한번 하면 되지. 깨끗해졌죠? 갑자기 듣다가 사람들이 몇 명 나가 불었어. 내용이 워낙 재미없는 주제를 잘못 뽑았나 보네. 그래도 뭐 할 건 해야지. 자,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이러면은 소액 주주들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소액 주주끼리
의견을 모아서 만약에 소액주주 아까 그 100주 있던 사람이 한 10명 모아.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거 집중투표하면 1000주까지 땡길 수 있거든. 그럼 너희들도 홍길동 안 되는 쪽에 표를 모아줘 하면 이 10명이 1000주를 갖고 있으면은 곱하기 10하면 또 몇 주가 돼요? 10,000주가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수주주, 소액주주 권리 강화 좋아요. 대주주 견제,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만 대주주 지명 이사만 선택 불발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대주주 위주로 간다 이 말이요. 근데 자,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반대 논리는 외국계 펀드나 행동주의 세력들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 이사회로 침투를 해불어 가지고 회사를 아주 조사 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이거 영화 드라마 어디서 나오죠? 자,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비슷한 얘기 나오죠. 근데 지분을 뭐 희한하게 넣고 빼고 뭐 해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회사를 그 회사 그게 이름이 뭐였나? 그게 무슨 기업 이름이 뭐였지? 재벌집 막내 아들의 금양그룹인가? 금양? 내가 바로 진양철이다. 하하하. 이거 아니야? 금양그룹. 놀라시지 마시고. 거기 누구랑 나와? 그 저기 누구야? 이성민하고 걔 잘생긴 애 걔 이름 뭐야 걔? 송혜교하고 이혼한 애 걔 이름 뭐야 걔? 아니 뭐 이혼한 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 하여튼 그 송혜교 전 남편 나와가지고 금양 그 진양철 회장이 니는 기업이 뭐라고 생각하나?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배울 거 되게 많아요. 하여튼 요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행동계 펀드 말고 더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시민단체라는 무슨 뭐 있어요. 뭐 경실련 해가지고 뭐 이상한 데가 들어오면 제가 기업체에 21년 근무했던 사람이고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의사결정까지 해보고 별의별 걸 일을 다 해본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회사 아주 개판 대푼다 잘못하면 이거. 자, 그래서 일단 상법 개정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집중 투표제 설명드렸고요. 바로 근데 이게 그거는 있어요. 다시 한번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지. 큰 기업들을 갖다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벗어나면 이게 눈에 안 띄는구나.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이제 요 내용을 들으시면은 상당히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계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되시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사람들 잘 모르니까요, 솔직히. 그렇죠? 좀 이따 커피도 좀 갖고 와야 되겠네. 자, 이번에는 감사위원회입니다. 주로 이제 회사는요, 전에 감사가 1명 정도 있었어요. 1명. 저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한자를 쓸 때가 가끔 있네요. 그죠? 감사위원을 최소 2명을 이제는 이사 선임과 별도 투표로 뽑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참 아까 설명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네요. 집중투표제는 원래 있긴 있었어요. 근데 상법상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기업이 우리가 그 정관이라고 그러죠. 정관. 이거 뭐 정관 수술할 때 정관은 아닌 거 아실 거고. 내가 이런 지저분한 아재 개그를 하다니. 더럽게. 기업의 그 룰을 적어놓은 게 정관이잖아요. 그죠? 그 정관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못해. 네 맘대로 배제시킬 수 없다 말씀드린 순간
볼트가 문 밖에서 2번 스크래치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식 아빠 보고 싶은 모양이구만. 자, 별도 투표로 뽑아야 하고 이때 대주주의 3%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주주가 만약에 지분을 50%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다 행사하면 다 네 맘대로 감사를 뽑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대주주는 요거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3%만 인정해 줄게요 했던 룰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또 까먹을까봐 아까 메모를 몇 개 해왔는데 놓친 게 있나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법안 관련된 거니까 저도 설명하다 보면 어떤 거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제 카톡에다 남겨놓은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을 심하게 긁고 있는데 지금. 자 일단 제가 감사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감사는 일단 업무와 회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외부 감사에 대한 선임 동의권도 갖고 있고요. 내부 회계 관리 감독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에 있어서 감사를 선임할 때 3% 룰이 존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3%만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걸 만든 이유는 뭐예요? 대주주 맘대로 감사를 안 치면 이 감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뭐라고 둘이 아삼육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냥 감사가 감사 같지 않은 거지. 개판 될 수 있지. 나한테 쓴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바뀐 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감사가 한 명이니까 감사위원이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감사위원회로 만들어라. 그 말은 뭐예요? 2인 이상이 된다 이 말이지. 최소 2명이잖아요. 근데 이걸 뽑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 선출을 시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이사진이 있고 여기에 감사 한 명. 그러니까 나도 이사한 거 같고 좀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고 좀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니네끼리 같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 분리해. 이사진 별로 있고 감사는 이제 감사위원회로 마치 부서를 만들어서 승격시키듯이 격을 높여주었다. 강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 이렇게 할 때는 그 한 사람만 이렇게 좀 하면 뭐 구워 삶든 이렇게 하면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 뜻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는 감사위원회가 되고 2명 이상이 되니까 이게 인원수가 많아지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골치 아파지겠죠. 자 그러면 찬성 논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했다. 회계 투명성 감시 기능을 제고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논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는 3%밖에 표를 못 주는데 야 챗GPT야 표현이 못 찍는 데가 이게 뭐냐 임마 짜쳐 보이게 자식이. 대주주는 3%밖에 표를 행사를 못 하는데 외부 세력이 단합하면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아까 인원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 감사에다가 막 감사를 2명이 아니고 최소 3명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명은 최소한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치는데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체크를 하려다 못했던 게 있는데 챗GPT한테 잠깐 체크 좀 하고 제가 이제 한 질문은 뭐냐면 감사위원회 선출할 때도 집중투표제 행사가 가능한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사위원회 선출에서는 집중투표제는 할 수 없대요.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 너무 특정 소주주가 감사위원회를 장악해버리면 이 회사가 난리가 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웨스트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위원회가 잘못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감사위원회가 잘 작동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감사 출신이 리더가 돼서 문제가 된 사례가 누가 있었죠? 미스터 윤. 제가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떻게 비유를 했었냐면 감사팀 임원이 회사 대표가 되면 회사 조질 거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열받네. 감시팀이라고 썼네. 감사팀. 왜 그러냐, 제가 전 직장 21년을 다니면서 감사팀 같은 뭐 경영 진단 이렇게 하는 걸 좀 봤는데 좀 그랬어요. 제가 코멘트는 구체적으로 안 할게요. 실제 기업에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어떤 미친 기업이 감사팀 일만 했던 사람을 회사 대표를 맡겨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게 왜 문제인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고 좀 오래된 회사들은 본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 본부라는 말 쓰는 회사들은 되게 올드 스쿨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있더라고. 그래서 뭐 드라마 보면 뭐 본부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 좀 약간 오래된 회사들이야. 본부장 이런 거 안 쓴 지가 뭐 디비전 차라리 이 정도는 써야지. 디비전이지. 자, 디비전에서 예를 들면 뭐 가정해 볼게요.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하는데 100억 원 정도 신규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거지만 제가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려서 설명드리면 전 직장에 대한 그 예의는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픽션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넌픽션이 가미된 제가 지어낸 스토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실화를 근거로 한 픽션이다 이런 거지. 자, 신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 일할 때 기업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진짜 나도 이가 많이 갈린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만 할라 그러면 제일 짜증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했던 사례를 갖고 오라는 거야. 그럼 제가 여기서 욕 한번 시원하게 좀 해도 되나? 아 진짜 더럽게 짜증나더라고요.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는데 재무팀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했던 성공 사례를 갖고 오라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들이. 야, 이 병신 새끼들아, 이 등신 새끼들아, 새로 하는 건데 신규 성공 사례, 신규랜다. 성공 사례가 어딨냐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니네가 갖고 와 그럼 새끼들아. 진짜 짜증나요.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뭐 근거를 보고하고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야. 말 같지 않은 걸로 막 제동을 걸고 나중에 어떻게 결론 나는 줄 알아요? 이거 100억 원까지는 못 줘요. 이거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20억 원 투자할 수 있게 해드릴게. 진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의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재떨이 같은 거 있으면은 면상에다 집어 던지고 싶다니까. 병신 같은 새끼들이. 제가 지금 좀 기업에서 실제 일어나는 거를 리얼하게 지금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이거 말고도 진짜 짜친 것도 많아. 그건 내가 전 직장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 할게요. 그냥 아주 단편하게 예를 들면 출장을 가야 되는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과거보다 이제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을 좀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놔가지고 아주 더러운 사례들이 몇 번 있고 그랬어.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하면 씨도 안 맥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방 간데 출장비가 낮으면 내가 가서 뭐 그럼 뭐 모텔 가서 잘까? 명색이 내가 대기업에서 회사 대표하고 일하러 다니는데 어디 뭐 방에 가면 씨 막 거울 막 전신 거울 입고 막 누웠는데 천정이 씨 거울 입고 그런 거 있는 모텔 가서 내가 잘까? 일하러 가는데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현실화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올려주긴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 재무팀에서 뭐 지방 출장 같은 데를 많이 가볼 일이 없으니까 몰라요. 왜? 돈을 지급하는 부서니까 다 재무팀한테 굽신굽신하거든. 근데 재무팀도 물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좋지는 않았다. 자, 그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 기업이 배당을 많이 안 하는 건 맞긴 맞아요. 저도 그거는 동의하는데 배당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익을 남겨서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그게 만약에 이제 올해 뭐 100억 원이 남았다. 그럼 이거를 남겨놔야 내년에 투자도 하고 뭘 좀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감사위원회나 소액주주 이런 뭐 들어와서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100억 원을 투자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주주들한테 배당하고 다 터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업 망하는 거지.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또 드리냐면 이 시민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소액 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기업 경영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똥 같은 소리 많이 할 거거든. 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되면 배가 어디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간다. 근데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사례가 제 영화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배를 산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간 이야기가 영화가 있어. 아 그거 보면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됐다. 자 상법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너무 이게 좋긴 좋은데 안 좋게 악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법에다 너무 많이 넣어놨는데 이런 사례가 전 세계에서 많지 않다. 이거는 진짜 나라를 기업을 사회주의처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랑 저는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뭐 방송에서 전문가랍시고 많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처럼 이렇게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실제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은 이것도 아주 악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대주주를 견제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정말 이상하게 쓰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집중투표제 의무화한 것보다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 기업도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상법 통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주요 지표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빨리 가름을 하겠습니다.